연일 신규 확진자가 700명에 육박하면서 초비상 국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퍼지고 있는데 지역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던 전남도 내에 다시 긴장감이 맴돌고 있습니다. 순천시가 권분운동에 좋은 취지를 이어 코로나 시대 마스크 권분운동을 시작했습니다. 12월 한 달 동안 마스크 100만 장을 모으겠다는 목표를 세웠는데 불과 2주 만에 목표 개수를 초과 달성했습니다. 세계 최초로 액화 천연가스 연료를 이용해 철광석을 운반하는 LNG 추진 외항선이 완성됐습니다. 순수 국내 기술로 건조된 이 선박은 각종 환경 규제에 선제적 대응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코로나19가 재유행하면서 전남 지역 해넘이, 해맞이 행사가 모두 취소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관광객들의 양해와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우리 지역 코로나19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일일 신규 확진자가 700명에 육박하면서 연일 초비상 국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신규 확진자의 70% 이상이 수도권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파장이 우리 지역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10일 전남에서 서울의 한 병원을 방문했던 도민 4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김신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0일 전남 동부권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명, 광양과 고흥에서 각각 1명씩 나왔습니다. 신규 확진자들은 모두 서울 성모병원을 방문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광양 63번 확진자는 지난 5일 가족 병간호를 위해 해당 병원을 들렀다가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관양 63번 확진자는 지난 12월 6일부터 몸살 감기 증상이 있었습니다. 어제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 동부지원에 검사 의뢰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광양시는 확진자 A씨가 서울을 다녀온 5일부터 10일까지 닷새 동안 집에 머물렀다면서도 추가 이동 동선이 파악되는 대로 접촉자를 파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흥에서도 세 번째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지난달 22일 첫 번째 국내 감염 사례가 나온 뒤 3주 만에 나온 확진자입니다. 신규 확진자 B씨는 기저질환으로 서울 성모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성모병원에서 입원 중이었어요. 입원 중이었는데 거기에서 확진자하고 접촉이 됐나 봐요. 서울하고 오는데 서초보건소에서 확진자하고 접촉이 됐다고 검사를 받으라 했나 봐요.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 이제 검사를 받았는데 서울 성모병원발 확진자는 전남 서부권에서도 나왔습니다. 목포에서는 이달 초 심장 수술을 위해 해당 병원을 방문했던 남성과 남성을 간호했던 그의 아내가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순천과 여수 등에서는 긴급 재난 문자를 보내 이달 1일부터 11일 성모병원 방문자는 모두 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수도권 병원 관련 확진자가 지역 곳곳에서 발생하면서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던 전남 도내에 다시 긴장감이 맴돌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조선시대 고을 수령이 관내 부자들에게 권해서 굶주리는 사람을 구제하게 했던 활동을 권분이라고 하는데요. 순천시가 권분운동에 좋은 취지를 이어 코로나 시대 마스크 권분운동을 기획했습니다. 12월 한 달 동안 마스크 100만 장을 모으겠다는 목표를 세웠는데요. 불과 2주 만에 목표 개수 초과를 달성했습니다. 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인해 굳게 닫혀있던 실내 체육관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대형 이삿짐 차량에서 차곡차곡 내려지는 건 모두 마스크입니다. 내려도 끝이 없는 박스. 순천시가 기획한 권분운동을 통해 모아진 마스크 120만 장입니다. 시민과 기업, 단체가 권분운동 취지에 깊이 공감하면서 불과 2주 만에 목표했던 100만 장을 훌쩍 넘겼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날부터 갑자기 또 물량이 막 쏟아져 들어오는 걸 보고 저희 순천 시민들의 저력이 아직까지는 대단하구나라는 생각을 느끼게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순천시는 마스크 120만 장을 소외계층뿐만 아니라 전 시민과 나눌 계획입니다. 시민 28만 3천여 명에게는
각각 3장씩 마스크를 전달하는데 각 읍면동 이통장이 직접 세대에 방문해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해서도 마스크가 지원됩니다. 시내버스 168대에 각각 200장, 택시 1170대에 각 50장이 배부됩니다. 또한 순천 지역 대표 관광지 8곳에는 2000장이 전달되고 24개 읍면동 시청 민원실에도 배치될 예정입니다. 코올리기 어린아이부터 또 서울에 있는 향후들까지 정말 각계각층에서 순식간에 이렇게 많은 동참할 줄은 사실 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참여하신 분들이 전부 뿌듯해하기 때문에 이게 우리 코로나19를 극복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또 시민들이 하나가 되는 이런 응집력을 보여주는 데서도 정말 좋은 운동이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특별한 나눔 운동을 제시한 순천시. 권분 운동을 통해 모인 마스크 120만 장은 올 연말 안에 전 시민 모두에게 지급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세계 최초로 액화 천연가스 연료를 이용해 철광석을 운반하는 LNG 추진 외항선이 완성됐습니다. 순수 국내 기술로 건조된 이 선박은 대기오염의 주범인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어 각종 환경 규제에 선제적 대응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고정민 기자입니다. 하나, 둘, 셋! 힘찬 백고동 소리와 함께 대형 선박 두 척이 웅장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국내 해운사가 철광석을 운반하기 위해 발주한 LNG 추진선입니다. 선박의 이름은 에코호와 그린호.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벙커유 대신 LNG를 연료로 사용했다는 점에서 친환경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LNG 연료 도입으로 미세먼지는 99%, 질소산화물은 최대 85%까지 줄일 수 있고 연료 효율도 벙커유보다 30% 높아 친환경 고효율 선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앞둔 대한민국의 한 발 앞선 경쟁력을 잘 나타내주는 훌륭한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배의 크기는 길이 292m, 폭 45m, 깊이 25m로 철광석 운반선에 LNG 연료가 도입된 건 세계 최초입니다. 연료 탱크 규모는 완전히 충전했을 때 한국과 호주를 왕복할 수 있는 3,200세제곱미터. 그동안 육상 LNG 저장 설비에만 쓰였던 니켈강 9%를 연료 탱크에 도입해 극저온에서도 견딜 수 있도록 안전성을 더했습니다. 선박에 분해할 수 있는 제어 시스템도 국내에서 자체 개발한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국산화 수준을 97%까지 높였습니다. 주요 3대 선종을 모두 세계 최초로 건조 인도하는 실적을 갖게 되었습니다. 상당히 영광스럽고 또 향후 저희 조선업이 타 국가와 경쟁함에 있어서 차별적인 위치를 선점할 수 있는 이 선박은 내년부터 호주를 오가며 연간 200만 톤의 철광석과 석탄을 운반할 예정. 선주사와 포스코가 20년 동안 화물 운송 계약을 맺고 상생 발전에 힘쓰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국내 선주사의 LNG 추진선 건조를 계기로 친환경 선박 개발을 위한 지원과 정책 발굴에 더 힘쓰기로 했습니다. 이제 친환경 저탄소 산업으로의 전환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친환경 선박 산업에 더욱 과감히 투자하겠습니다. 환경 오염을 막고 신산업을 창출하여 국가 경쟁력을 키우겠습니다. 국제해사기구 IMO의 환경 규제가 강화되면서 2014년부터 친환경 선박의 전환세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해운업계. 조선 강국인 대한민국의 LNG 선박이 세계 시장의 차세대 선박으로 도약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코로나19가 재유행하면서 전남 지역 해넘이, 해맞이 행사가 모두 취소됐습니다. 지난해 전남 지역에서는 13곳에서 해넘이, 해맞이 행사가 열렸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모든 행사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특히 완도타워와 보성 율포 솔밭 해수욕장 등 일부 해맞이 명소들은 일정 기간 해맞이 인파 출입을 통제할 방침입니다. 전라남도는 코로나 확산이 심각한 상황에서 감염 예방이 최우선인 만큼 관광객들의 양해와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목포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감염 경로가 뚜렷하지 않은 확진자가 나와 방역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습니다. 목포시는 11일 오전 9시를 기해 목포의 의료기관을 방문한 50대 남성이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뚜렷한 직업 없이 평소 지인이 운영하는 자동차 공업사를 자주 방문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건당국은 확진자의 감염 경로가 오리무중인 만큼 동선 파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의회가 여수산단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조작 사건과 관련한 행정사무감사에 불출석한 대기업 공장장들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여수산단 2개 기업 관계자에게 과태료 처분을 내리기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도의회는 오는 16일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증인 불출석 기업 과태료 부과를 의결하고 전남지사에게 과태료 처분 절차를 추진할 것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정부의 어촌 뉴딜 300사업에 전남 지역 19곳이 선정됐습니다. 해양수산부는 내년도 어촌 뉴딜 300사업을 공모했으며 전국 11개 시도 236곳이 신청해 4대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전라남도는 72개 어촌이 응모했으며 이 가운데 19곳이 선정돼 1,684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곳은 목포와 광양, 고흥, 장흥, 무안, 진도 등 9개 시군 각 한 곳과 여수와 강진, 해남, 완도, 신안 등 5개 시군 각 2곳입니다. 사업은 오는 2024년까지 추진됩니다. 목포 고화도 곰솜숲이 2021년에 방문해야 할 아름다운 명품 숲에 선정됐습니다. 목포 고화도에 있는 곰솔숲은 이충무공의 유적지가 있는 곳으로 고화도의 겨울 풍경이 대형 홍보 달력과 광고물로 제작될 예정입니다. 목포시는 이충무공 유적비 경관 사업을 추진해 각종 조형물을 설치하고 곰솔숲과 연계 관광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주철현 의원이 농업 분야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농약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이 발표한 농촌진흥청 등록 자료를 보면 농약 원재 512종 가운데 14개 물질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위험성이 큰 물질이고 106개 물질은 유해성이 있는 유독물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조 의원은 농약 원재업 또는 수입업자는 유해 화학물질 취급 시 시설, 장비, 인력을 강화하고 현행 등록에서 허가를 받도록 조항을 신설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2020년도 국가건강검진기간 연장 조치가 내려지면서 여수시도 내년 6월까지 검진기간을 연장합니다. 검진기간 연장 대상자는 일반 건강검진과 암검진 대상자입니다. 사무직 근로자 등 2년 주기 검진 대상자의 경우 내년 1월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나 사업장에 연장 신청을 하면 됩니다. 비사무직 근로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 연장이 가능합니다. 전남 지역 신혼부부의 절반이 무주택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신혼부부 통계 자료를 보면 지난해 기준 전남 지역의 초혼 신혼부부는 12,200쌍 가운데 무주택자 세대는 49%였습니다. 또 신혼부부 가운데 주말부부 등 부부 거처가 다른 경우는 22%였고 맞벌이는 59%에 달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진도군이 지난해보다 3단계 올라 종합청렴도 2등급을 달성했습니다. 군민들을 대상으로 평가한 외부 청렴도에서 금품이나 향응, 편의 제공이 개선됐고 내부 청렴도에서도 인사 업무가 개선됐다는 답변이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진도구는 지난해 종합청렴도 5등급을 기록했다가 올해는 외부청렴도에서 점수가 상승해 3단계 뛰어올랐습니다.